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법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재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임명, 재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재판에 관한 언급은 재판의 독립, 상권 분립 등 헌법 원칙상 매우 신중하여야 하기에 이 자리에서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법관의 임명과 재임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국민들께서 검사와 판사를 공복으로 부릴 수 있어야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은 헌법에서 판사에게 재판 권한을 줘서 문제를 해결해 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권력이 아닌 거지요.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권력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기에 그에 관해서 견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경력법관들의 통계치를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력법관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늘 언론에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만 여전히 소위 특정 대학 출신들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처장님, 이럴 수밖에 없나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관 선발이 이 블라인드 시스템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미리 우리가 이 학교를 이렇게 배려하는 그러한 조치는 현실적으로 취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알겠습니다. 이런 지적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이게 특정 대학에 편중된 법관 인사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현재 진학 시스템의 하에서는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 많을 가능성이 높고요. 서울의 특정 지역 출신이 많을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 등 특정 계층의 편중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블라인드 테스트에 맡기실 게 아니라 다른 적절한 방식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해주시자 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올해 경력법관 임용 예정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기사가 떴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판사가 왕이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다. 그러면서 통계 나온 걸 보니까 검사들이 15명이나 임용 예정 대상자였고요. 언론 기사에 의하면 최고 로펌 출신이 12명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숫자 자체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글쎄요. 저는 이 검사라고 하면은 수사기관의 DNA가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고 로펌을 가신 분들이라면 어떤 돈과 최고 로펌 명예를 선택한 분들이라고 보고요. 과연 그분들이 소수자 약자 보호가 생명인 법관으로서 덕목을 지니고 있는지 임용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법관으로서의 사명 의식이나 자질에 관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최선이었는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사청문회 신부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인사청문회 신부관 나오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원 중에 정의는 실현돼야 할 뿐 아니라 실현되고 있는 것은 보여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평범한 시민들이 법관들도 우리랑 동료 집단이다 이런 인식이 우선 깔려야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거든요. 경력법관 임용 과정에서 검사나 이게 로펌 변호사 분들이 과연 그동안 법조 경력에서 소수자 약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확인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소명을 갖고 있는지,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철학과 결기를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관 임용 절차에서 자기 소개서 외에 법조 경력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공익 활동 등을 포함하여서 자세하게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법관상이라든지 법관과 관련되어서 어떤 포부가 있다든지 하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재 기초를 두고서 각 절차 내에서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이 국민들께서 이번 법관 임명이 감동적이었다,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의지를 갖고 법원에서 법관을 뽑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긍하실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법관의 임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총괄 예. 시장님께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과 과정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차라고 하시면 어떤 법관 절차를 임용과 말씀하시는지. 법관 인사위원회 구체적인 명단이나 어떤 방식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관해서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나요?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관련 법령에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처리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올해 그 재임용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올 12월 재임용 대상자는 경력법관 16분이 있고요. 내년에는 뭐 17기, 27기 수백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10년에 한 번 재임용을 받기 때문에 이번 재임용은 법관의 임명 못지않게도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께 이렇게 우리 신중하고 엄격하고 치밀하게 재임용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공개하고 투명하게 밝히실 수 없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어떤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처장님, 예. 네. 방금 그 재임용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개개의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감수하시고 있고요. 또 다른 행정기관이나 국회에서도 비판의 정도가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0년에 한 번 재임용 과정 그 절차에서만은 적어도 10년 동안에 그 법관으로서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 내용이 국민들께 설명이 되어서 그 분이 그 절차를 거쳐서 더 좋은 법관이 될 수 있는 절차도 거쳐야 되고 또 그런 절차를 거쳤을 때 법관으로 자질이 부족한 부분은 법관이 안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 과정 자체가 비공개로 지금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달리 공개를 하시거나 제도를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경력법관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그 임용 후보 예정자를 전부 공지를 하고 각 그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그 이 호 불호에 대한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법관 임용 절차에 있어서 좀 더 공개할 부분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임용과 관련해서 저희들 기본 방침이 이 법관에 대한 책임이 결국 그런 재임용이 중요한 어떤 절차라고 봐서 재임용의 심사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재임용 대상자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